자, 함수의 극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를 다룰 때 이 함수가 아주 간단한 경우라면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가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서 아주 복잡한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수학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이 복잡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보죠.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이 식에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2x다. 자, 뭐 되게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x제곱과 2x를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런 그래프고 x라는 2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과 2x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프는 x제곱이라는 함수 1로 가까이 갈 때 이 fx 부분은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 x제곱, 그 다음에 2x라는 함수는 바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가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해 보더라도 원래 함수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2x가 가까이 가는 그 함수와 함수값이 동일해지겠죠. 그죠? 자, 물론 이걸 일반적으로 설명하려면, 증명하려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 결과는 우리가 잘 활용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함수의 극한이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어떤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연산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연산이 되어 있을 때 결국은 함수의 극한도 다 따로따로서 나눠서 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의 합에 대해서도 또 차에 대해서도 또 요 특이한 게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실수배, 상수가 곱해지는 경우는 실수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경우, 나누기가 되는 경우 다 이거 뒤에 보이는 식처럼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요. 그러니까 이 왼쪽의 식이 복잡하다면 오른쪽의 식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마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계산을 한다고 할 때도 원래는 앞에 거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나중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 뒤에 걸 앞으로 옮겨서 얘와 얘를 순서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얘를 없앨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런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원래 식하고 값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극한에 대해서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보면 이런 거죠. 3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식을 계산할 때 x가 2에 가까이 갈 때 3x제곱과 2x를 따로따로 떼서 계산해도 결국 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3을 따로 떼서 x제곱만 따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제곱과 x의 극한값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체의 계산도 아주 쉬워지겠죠. 자, 분수함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질은 아주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각각의 분해된 그 작은 함수들이 수렴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한 극한값으로 될 때만 가능하지, 만약에 발산하는 경우라면 이 식이 발산하는 경우라면 이 전체 식은 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런 예로 이 문제 3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극한값을 이렇게 그냥 분해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순하게 분해했을 때 위의 식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뭐 0분의 0, 이건 무한소죠. 무한소로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딱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부정형의 경우에는 그냥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식을 변형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식을 변형하는 방법. 그럼 식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그거는 이 부정형의 조건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뭐 인수분해라든가 아니면 뭐 유리화를 하는 방법, 또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방법,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이런 방법들 이외에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참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을 보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분모도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려고 해봤더니 분모도 0으로 가고 무한소로 가고 분자도 무한소로 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는 0분의 0, 이거 무한소분의 무한대인데 이 0분의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분자 분모의 식을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 0으로 가는 이 인수들이 보이거든요. 걔를 약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x-2만 남으니까 대입하면 xy -1을 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제곱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를 -4를 대입해보면 0분의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루트가 있을 때는 바로 유리화를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a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을 때 그것에 반대되는 합차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돼서 바로 제곱근을 없앨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유리화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식과 부호만 반대인 이 식을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 위에 분자가 루트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5 마이너스 1 해서 x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따라서 요 부분, 이 바로 0이 되는 부분이 약분이 되고 나면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계산을 해보면 이 지금 예제 2번 같은 경우에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그럼 1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아까 했던 방법 중에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주기라는 방법을 써봅니다. 자,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분모도 마찬가지 똑같이 변형해주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항은 얘도 0으로 가잖아요. 얘도 0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x가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는 0이 되겠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무리와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따로 공부해 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들은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 이 극한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한 단계 넘어서 이제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전체 상황 모든 x에 대해서 우리는 fx가 바로 gx가 fx보다 크다 또는 요 가운데 점은 똑같아지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상태일 때 그럼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점에서는 당연히 gx가 크겠죠. 그리고 요 점에서도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한값도 역시 함수가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역시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 정리할 수 있는데 요런 특별한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면 요거처럼 요 gx가 이렇게 돼 있고 fx가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양수인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gx가 fx보다 항상 크죠.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은 동일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면 극한값은 똑같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gx가 fx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역시 극한값은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2번을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요. 자, 샌드위치 정리는 어떤 세 개의 함수, 두 개의 함수 사이에 한 함수가 이렇게 부등호로 끼어 있다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양쪽에 있는 함수가의 극한값이 같다면 이 가운데 있는 함수의 극한값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죠. 어떤 함수가 fx가 뭔지 몰라요. 이게 복잡한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작은 함수, 그것보다 큰 함수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리미트 여기 본 것처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라는 함수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둘 다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fx가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2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팁도 아주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까지도 활용하면 우리가 복잡한 함수의 극한값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각 넓히기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